열리는 것을 저절로 닫히는 이 문을 갖다 무슨 문? 자제문이라 해요. 그러면 자제문이 여닫이는 뭐다? 여닫이죠. 근데 여닫인데 안팎으로 여닫을 수 있다 해서 뭐다?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자제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미석이하고 6번에 미닫이하고 조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있죠? 샤시들은 미석이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창문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보통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놨죠. 이걸 미석이라고 하고, 미닫이 개념은 벽에 밀어 넣어야 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하철 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하철 문은 그 사이로 속으로 싹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미닫이는 밀어 넣기 때문에 100%가 열립니다.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놨기 때문에 100%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가 열리면 그것은 미석이고요. 100%가 열리면 뭐다? 미닫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벽 속에 이런 이중벽 속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형태가 뭐다? 미닫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4번 해전문 나오죠. 자, 그래서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하는 방풍 목적이라는 거죠. 방풍. 자,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차가운 바람이 건물 내로 1층 홀이 큰데 확 들어오면 춥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전문을 보통 설계를 해놨죠. 큰 1층 분이 큰 공간을 가질 때 보통 해전문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전문은 그 방풍 목적도 되지만 바로 뭐도 된다? 출입이는 통제 목적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전문이 바로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슨 문? 해전문이 됩니다. 해전문.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 미석이든 미닫이든 여닫이든 열게 되면 외부 공기가 확 실내로 들어오죠.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전문은 그거만큼만 돌아가잖아요. 그 공간만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외기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해전문이고, 자,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보통 방을 있죠.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누거나 분할하거나 전체로 쓸 때 쓰는 것이 뭐다? 전문이에요. 쉽게 병풍처럼 여닫는 병풍.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런데 호텔 연회장 같은 걸 크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작게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하면 보통 전 사원들이 모일 때는 있죠. 탁 트였다가 한 층을 다 트입니다. 그럼 중간에 그걸 해놨다가 이 전문을 딱 해놨더라고 보통.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평상시 전체 모이지 않을 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 주택공사 강의하러 갔는데 주택공사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전체가 모일 때는 다 개방한다 카대 쫙 열어 크게 됐다 나누면 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 목재창호는 그 플러시문하고 양파문 있죠.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얘들이 사실 무엇인가 하면 이 플러시문하고 양파문이 아파트의 방문들이에요. 방문들. 그래서 거기 277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제일 상단 있죠. 좌측 그림 제일 상단 좌측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제일 좌측 그림 보세요. 그것이 양판문이에요. 양판문. 원래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을 양판이라 해요. 그럼 거기 그림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 좌측 상단 그림 보시면 중간 센터에 보면 이렇게 나무문이 그려놨죠. 맞죠? 그 안에 판을 넣은 거예요. 양판. 양판은 원래 무슨 판이다? 넓은 판을 끼워 넣은 거야. 넓은 판. 넓은 판을 넣어준 게 양판문입니다. 자, 그럼 바깥쪽에 그 무리결 있는 거 빼고 나머지가 울금입니다. 선대나 이런 것들이 울금이에요. 울금이는 사실 무엇을 울금이라 하는가 하면 문의 뼈대입니다. 골조. 문의 골조.
이 뼈대 부분을 전부 다 울금이라고 해요. 문의 골조 뼈대를 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276페이지 보면 거기 울금이란 용어 나오죠. 플러시문에도 울금이 나오고 양판문에도 울금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울금이는 문의 뭐다? 골조 뼈대입니다. 뼈대, 주뼈대. 자, 울금이를 설치해 놓고 중간선을 설치해서 그래서 제일 우측 문 있죠. 제일 우측에 보시면 이것이 뭐다? 우측 상단 그림 보세요. 우측 상단 그림 보시면 이것이 바로 플러시 문이에요. 그럼 울금이 짜놓고 나서 양면에다 합판을 교착한 것은 뭐다? 플러시 문이에요. 양판은 넓은 판이에요. 넓은 판을 끼우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제일 좌측 그림이 양판문이라 했죠. 양판, 울금이를 짜놓고 나서 양판을 넣은 거예요. 넓은 판을. 그럼 여기에다 유리 넣으면 유리문 돼요. 양판문. 양판 대신에 유리를 넣으면 유리문 되는 거고요. 양판 넣으면 뭐다? 양판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방문, 침실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 노출이 됩니까? 양판문이 다 노출되잖아요. 모든 목재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플러시문은 문의 뼈대 골조는 안 보입니다. 나중에 합판을 교착해 놨기 양면에 합판을 딱 부착해 놓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거는 그림을 이렇게 보이도록 그려놔서 그런 거고, 절단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플러시문하고 양판문하고 그래서 구분하세. 그래서 페이지 276페이지 그 1번에 플러시문하고 2번의 양판문을 비교해 두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플러시문 제일 뒤에 체크하십시오. 뒤틀림의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무슨 문이다? 플러시문입니다. 플러시문. 그래서 이제 플러시문은요, 평평해요. 합판을 부착해 놨기 때문에 평평해요. 자, 근데 양판문은 어떻게? 골조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볼륨감이 있는 문은 뭐다? 양판문이고, 쉽게 보면. 그럼 누가 고급일 것 같아요? 양판이 고급입니다. 얘가 비용은 비싸죠. 문값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조금 비교해 놓으면 돼요. 양판문하고 플러시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그 풍소란 나와요. 풍소란 보시면 좌측에 있죠. 풍소란 상단에 보시면 2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풍소란 그림이 나오죠. 자, 거기 덧대어놓은 목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쪼맣게 덧대어놓은 목재 있죠. 그림 보십시오. 쪼맣한 거 있죠. 못 박아놔가지고 그게 풍소란입니다. 그럼 사실 풍소란은 보통 옛날에 창호지 문이 있을 때 있죠. 그게 제겁니다. 바로 문풍지 역할을 얘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풍 목조로 되어주는 목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풍소라는 문풍지 역할이다 이렇게 봐두세요. 풍소라는. 자, 그리고 페이지 281페이지 철제창호가 나오는데 철제창호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주름문 나오죠. 주름문 체크하시고 주름문은 넘겨보시면 282페이지 자, 상단에 보시면 이런 형태죠. 이 금속으로 된 문 있죠. 이렇게 상단 그림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주름문은 무슨 목적으로 개념은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목적을 알아두면 돼. 이제 주름문은 도난 방지용이죠. 맞죠? 이 도난 방지용으로 쓰는 게 주름문이에요. 주름문. 그래서 거기 282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주름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틸 샤시에서 그 밑에 용어 정리 멀리온이죠.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멀리온 개념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멀리 오는 저거라 보시면 돼요. 중간 틀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창 면적이 커요. 이렇게 창 면적이 큽니다. 이렇게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창 면적이 이렇게 큽니다.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이때 여기를 하나의 유리로만 전체로 하면 바람이 불거나 진동이 생기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자, 강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중공형이라는 것은 거기 중공형 나오죠.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서 해놨죠. 중공형 속이 빈 것이 뭐다? 중공입니다. 속이 구멍이 난 거야. 중공형. 그게 멀리원에 보시면 그게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서 가로 세로 되어준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중앙이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가로도 이렇게 되어주고 세로로도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멀리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멀리온이라는 거예요. 멀리온은 자, 이 창 면적이 크게 되면 바람이나 진동에서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되어주는 틀입니다.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맞죠?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 보강 나오죠. 창의 보강 개념이 유리 파손 방지잖아요. 유리 파손 방지가 되는 겁니다. 유리 파손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준 것이 멀리온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3번이나 이미 출제가 됐어요. 알루미늄 창호는. 그래서 너무 많이 냈어요. 이미 3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호에 대한 종합 문제 나올 때만 나온다. 근데 요새 알루미늄이 저겁니다. 한영을 못 받아요. 옛날에는 알루미늄 창호 한영을 받았는데 왜 못 받는가 하면 금속들은 전부 다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크죠? 맞죠? 그래서 추워. 제가 이사 새로 갔는데 아내가 안 가봤으니까 알루미늄 돼 있어서 추워. 자식아. 무척 추워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테이프를 막 부착해 놨더라고요. 저는 못 가보고 우리 와이프가 가봤고 저는 강의 내려온다고 못 가봐가지고 가봤더니 대충 그것만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은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크다? 열 전도율이 커요. 금속 창호들은 열 전도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금속들 있죠. 특히 쟤들 있죠. 양은 냄비들 이런 거 있죠. 빨리 끓고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이 약간 냄비 근성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확 열냈다가 확 쑥었다가. 자,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 창호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저걸 보통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샤시들이 알루미늄 안 만들어지죠, 최근에. 맞죠? 그래서 집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단점 체크하세요. 단점에서 니은 체크하시고,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주 등의 알칼리성에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알칼리를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니은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보통 중성제나 격리제를 이용합니다. 중성제나 이런 격리제를 이용해서 중성제나 이 격리제를 이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이용해서 시공해요.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 모르타르 같은 데는
스틸보다 시공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도 이제 디귿의 전기화학장으로 이질금속재와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동질 제품을 써줘야 돼요. 다른 걸 쓸 수는 없다는 측면 기억해요. 보통 알루미늄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에 속합니다.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른 금속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283페이지 무태문에 대해서 보도록 해요. 자, 이 무태문은 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태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무태문. 없을 무자 태죠. 태가 없다. 그런데 보통 유리, 무엇으로 말해? 강화유리죠. 강화유리로 문을 만드는데 상하에는 뭐다? 태가 있는데 상하이죠. 상하 여기에 태는 있습니다. 태가 크냐 적으냐입니다. 이렇게 큰 경우도 있고 옛날은 컸고 요새는 이렇게 작아요. 태가 이런 식으로 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힌지 달아야 되니까. 맞죠? 유리에다가 힌지를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로서 상하에는 태가 있는데 좌우에 태가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무슨 문? 무태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강화유리 문이? 강화유리로 된 게? 주동 출입구 1층이죠? 우리는 옛날이라서 강화유리로 안 된 집이, 안 된 아파트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아직? 난 우리 아파트가 진짜 오래된 줄 알았더만 더 오래된 아파트 있는 거 보네요. 그래서 이 강화유리로 돼서 태가 없이 만들어진 문을 무슨 문? 무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도 하는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뭐다? 아코디언도 하라 해요. 그럼 아코디언이 이렇게 주름지잖아요. 맞죠? 이렇게. 맞죠? 접어졌다가 옛날 음악기구 이렇게 하면서 주름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코디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코디언처럼 우리가 열린다 해서 아코디언도 하라 해.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도 하는 그 그림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코디오가 보통 칸막이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칸막이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하면 식당 같은 데도 많이 쓰죠. 맞죠? 쟤들 보기 싫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밥 먹자 이러면서. 자,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 5번에 에어도어 개념 나오죠. 자, 에어도어는 에어커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개구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흡입장치가 설치돼서 빨아들이게, 원래 이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밑에 흡입장치를 설치 안 했죠. 대신에 위에서 문 상부에 에어도어, 에어커튼을 설치해 강력한 바람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출입구이죠. 이거 안 쏩니까? 에어도어이죠? 이것이 에어커튼이라고도 하고 또는 에어도어라고도 칭합니다. 에어도어 이렇게 칭합니다. 대전역은 없더라고요. 에어도어가. 서울역에는 에어도어가 있거든요. 에어커튼인데 대전역은 없습니다. 서울역에는 에어도어, 에어커튼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 창호철물 부분이 나옵니다. 창호철물. 자, 자유경첩, 보통 여러분들 일반 경첩이 있고요. 일반 경첩이 있고 11번에는 일반 여다 지문의 힌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기시 저겁니다. 저 문 보시면 저기 보이죠? 저기 달아놓은 거 보이죠? 저기 뭐다? 경첩입니다.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죠. 밑에 건 잘 안 보일 거고, 있죠? 저것이 무엇이다? 경첩이랄게, 경첩. 여다지 문 달아놓은 거. 그럼 여러분들 열리는 점이다. 아파트에는 11번 먼저 봅니다. 11번 경첩.
여다지문의 힌지입니다. 경첩이라, 옛날 정첩이라고 됐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방문 있죠? 방문에 이제 달려있는 게 뭐다? 경첩이. 경첩, 여다지문이지. 근데 1번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 그래서 얘는 뭐다? 자재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1번 스프링 힌지. 그래서 자유경첩은 어디에 사용한다? 자재문에 사용하네. 자재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부 영화 보시면 총잡이들이 주막에 들어오면 탁 치면 문이 삐걱삐걱 왔다 갔다 했죠. 그 문이 자재문이거든. 그 힌지 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죠. 어디 주방하고 홀에 나갈 때 이렇게 탁 치고 나갈 수도 있고 탁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그것이 거의 이 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화관이 옛날은 대극장이었는데, 맞죠? 영화관이 2층, 3층으로 돼 있었잖아요. 대극장. 그럴 때 영화관 이래 문 열고 들어갔다 나올 때 했을 때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밀고 나올 수도 있죠. 젊은 분은 잘 모르시겠다. 요새 극장이 소극장으로 바뀌었잖아. 맞죠? 영화관이죠. 영화관이 쪼마쪼마다 간을 많이 했죠. 옛날은 무슨 극장 하면 영화관이 하나였잖아. 한꺼번에 엄청 때리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쪼마쪼마하게 나눠졌죠? 2층, 3층 없죠? 옛날 영화관이 2층, 심하면 3층까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왕창 다 본 거죠. 뒤에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앞에 사람들은, 화면 이상하고, 맞아요? 제일 앞에 열하면 너무 크게 정신이 없습니다. 글씨 보려고 막, 그거 보려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피봇인지 나오죠? 자, 피봇인지는, 자, 우리가 보통 지돌이라고도 하고, 피봇인지는, 자, 피봇인지는 지돌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바로 방화문이죠. 이 방화문의 힌지입니다. 철문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피봇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늘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디지털 도화록이 있는 반대편 아래 위에 있어요. 그것이 무슨 힌지다? 피봇 힌지입니다. 자, 우리 들어오실 때 방화문 있죠? 학원 딱 들어올 때 방화문이 있거든? 그 방화문이 힌지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 다 보도록 합니다. 나오시라 하면 다 나오세요. 피봇인지. 피봇인지는 그래서 무거운 여다지문입니다. 무거운 여다지문. 여다지문의 힌지로 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봇인지는 사러 가시면 집에 혹시 본인이 내가 곤치겠다 이런 분들 있죠? 곤칠 분들은 이겁니다. 좌측인지 우측인지 어디에 달렸는지 보고 가셔야 돼. 좌우가 있습니다. 두 짝 다 사오지 말고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피봇인지는. 그리고 피봇인지는 지금 갈수록 방화문이 커져가지고 자꾸 피봇인지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번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요, 대충 재보고 가십시오. 형태를 보고 찍어 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이 1200부터 해서 좀 170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1100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사러 다녀봐도 제가 온 동네 다 돌아다니도 없더라고. 아주 시골장에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서울 모시장 공구상가부터 해서 싹 다 가봤는데 없어. 최하가 1200부터 나오더라고. 저희는 1100으로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몇 년도에 지어진 어디 건설에서 지어진 겁니다. 이래 물어보니까
그건 아마 1100을 썼을 겁니다. 이래 돼. 맞더라고. 1200 사가에 와서 달아보니까 크더라고. 1100이. 그게 크기가 자꾸 커집니다. 방화문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가세요. 달 일이 없죠? 여러분들 노력 안 합니다. 부르겠죠? 부르면 돈 세게 비쌉니다. 방화문 있죠? 제조하는 사람들 불러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쟤는 제가 직접 하려고 했지만 안 팔아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다 갑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척 했거든,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당신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불러야지 했는데 내가 하면 다 하거든요. 이 갈아보려. 근데 안 맞아가지고 혼자 방화문 가려고 다 뜯었지만 해먹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좀 잡아줘야 되더라고. 방화문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혼자 지지애가 막 피보디 이제 도화클로도 다 뜯고 이러니까 정신 없습니다. 혼자 못 잡겠더라고. 막 중간에 이렇게 막 의자 갖다 놓고 막 지지시켜 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뜨네. 강의는 해로 나가야 되는데 문은 조립해야 되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 피보디인지가 묵은 여다지문의 힌지입니다. 근데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저기 5번에 도화 클로즈 있죠. 도화 체크, 그 밑에 사진 나오죠. 도화 체크를 다는 거야. 도화 클로즈, 도화 체크는 같은 말이에요. 5번 도화 클로즈, 영어 두 개잖아. 클로즈도 있고 도화 체크도 있죠. 열려진 여다지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 자동으로 문을 닫히는 장치가 무엇이다? 도화 클로즈. 그래서 얘가 시험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거기 보면 3번에 플로아인지 나오죠. 3번에 플로아인지는 자, 이 중량 플로아가 바닥이잖아요. 플로아가 바닥이죠. 그래서 플로아인지는 바닥 지돌입니다. 바닥에 힌지를 매립한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287페이지 그림 보시면 밑에 자 제일 하단에 중앙 센터 그림 있죠. 중앙에 있는 거. 그것이 플로아인지입니다. 자유경첩 바로 옆에 거. 자유경첩 바로 옆에 거기 287페이지 있죠. 자유경첩이 있고 그 옆에 거 바로 있죠. 요걸 바닥에 매립을 해 놓은 거예요. 바닥 매립해 놓고 위에 티 나온 거 하나 있죠. 그걸 갖다가 강화유리 있죠. 거기 접속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힌지라고 한다? 플로아 힌지입니다. 제일 하단에서 좌측 두 번째 그림 보셨죠? 다 보셨죠? 거기 무슨 힌지? 플로아 힌지입니다. 플로아 힌지. 거기 거 있죠? 좌측에서 두 번째 그림이야. 좌측에서 두 번째 그림. 자, 그래서 그것이 플로아 힌지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레퍼터리 힌지 나오죠? 자, 이 레퍼터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에 쓰는 겁니다. 레퍼터리 힌지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사실, 공중 화장실에 쓰는 걸로서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입니다. 약간 열렸어. 그래서 보통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약간 열린 상태가 얼마?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공공 화장실에 가보시면 안에 사람이 없으면 문이 약간 열려 있어야 돼요.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힌지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힌지를 쓴 겁니다. 그 레퍼터리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출된 것이 5번하고 4번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4번, 5번 기출됐고요. 그리고 6번 도화스톱 기출되었습니다. 도화스톱. 도화스톱은 자,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성격이 문을 확 열어. 문을 확 열면 문하고 벽면하고 어떻게 충돌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이나 벽면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다? 도어 스톱이 되는 거야. 도어 스톱은 이렇게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문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바닥형도 있어요. 바닥에 보통 보면 개구리 눈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해놓은 거 있죠? 맞죠? 이 도어 스톱이 됩니다. 도어 스톱. 자, 그리고 거기 8번에 보면 뭐다? 나이트 래치가 나오죠. 지금은 나이트 래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요.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트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런 거 있죠. 저거 둥근 거 있죠. 저렇게. 저 뒤에 보십시오. 저런 걸 실린더 자물쇠라고 해야 돼요. 열 때 이렇게 돌려가 여는 거 있죠. 저런 걸 무슨 열쇠? 실린더 자물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나이트 래치는 외부에서 열쇠로 열고, 그럼 열으면 그냥 열려 있잖아, 맞죠? 안에서 그냥 손잡이 탁 들어가, 손잡이로 탁 담근 거죠. 그런데 실린더 자물쇠는 열쇠로 연다고 해서 열린 게 아니죠. 이게 다시 틀어야 되잖아요. 돌려야지만 열리죠. 실린더 자물쇠하고 나이트 래치인 거예요. 원래 나이트 래치는 야간 자물쇠라는 거야. 야간 자물쇠. 아파트에 안전을 위해서 키 하나 더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요새 뭘로 하고 있습니까? 거의 디지털 도어록으로 많이 했잖아. 어떤 사람 지문 그거 하지 마세요. 지문은 다 뚫려. 주변에 지문을 막 장식을 해놨잖아요. 맞아. 자기 혼자 산다고 지문을 하지 마세요. 지문 다른 데 막 잡고 이런 거 있죠. 그 지문 떠가지고 열립니다. 지문은 안 좋습니다. 이거 홍채를 해야 되겠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센트 이거 한번 내야 돼. 크레센트 10번에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거기 보면 나오죠. 반다리형으로 생긴 겁니다.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오르내기창, 미세기창의 잠금 장치. 여러분 이겁니다. 아파트 샤시에 보면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미석이 창문이나 문을 이렇게 닫고 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잠그는 거 있죠. 그것이 크레센트입니다. 크레센트. 그래서 미석이 창을 꼭 기억하세요. 미석이는 뭘 쓴다? 크레센트를 씁니다. 크레센트. 그리고 12번에 도어행거 요거는 기출됐습니다. 도어행거. 전문의 이동장치예요. 원래 행거가 이동장치야. 블라인드나 커튼의 이동장치를 뭐라 한다? 행거라고 하거든. 28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 도어행거. 전문을 이동하는 장치입니다. 도어가 문이잖아. 행거가 이동장치고. 그래서 전문의 이동장치. 이동하는 것은 전문이거든. 그래서 전문의 이동장치를 도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있잖아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달 때 행거를 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게 행거잖아요. 그러면 문의 이동장치라고 해서 말한다. 도어한 거라고 칭하는 게 도어한 거. 그죠? 뭐. 그리고 287페이지 자 상단에 보면 14 도어홀더 봐두시고 열려지 여닫이면 적당한 위치에 버티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발구 기억하시면 말발구. 자, 우리가 문 딱 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현관문을 열어놔야 돼. 현관문은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해 자꾸 문이 닫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 열고 밑에 말발구 탁 발로 딱 하죠. 그것이 뭐가 된다? 도어 홀더가 됩니다. 말발굽처럼 생겼습니다. 도어 홀더는. 그래서 도어 홀더는 여러분들 저기 보면 있죠? 페이지 288페이지 보시면 좌측에서 두 번째 보면 있잖아요. 밑에서 도어 홀더 28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도어 홀더 나오죠? 그림에서 보시면 사진은 크레센트 사진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림 보면 좌측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그림이 있죠? 도어 홀더 저 방화문 밑에 말발굽 설치된 거 기억나시죠? 이 도어 홀더입니다. 이것도 한번 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 계단의 방화문에 이 도어홀더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 특별 피난 계단 있죠? 아,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방화문은 도어홀더를 설치해도 관계없지만, 피난 계단이죠? 피난 계단에 그건 설치하면 안 돼. 피난 계단에 그 방화문 있죠? 거기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화문은 어떻게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요. 피난 계단에. 근데 다 열어놨죠? 저도 포기했어요. 제가 계속 닫다가 포기했습니다. 다 열어놓는데 뭐. 저도 한동안은 좀 열심히 닫았거든요. 난 내려가면서 내가 올라오면서 다 닫고 그랬거든요, 계단에. 근데 안 돼. 조금 있으면 다 열어놔, 바로. 원래 그 계단이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문 열려 있으면. 근데 온 국민이 안전 불감증이 나서 답답하다 이게. 자, 그리고 유리 보도록. 유리는 여러분들 저겁니다.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3번의 망임유리하고 4번의 복층유리, 5번의 강화유리, 그리고 넘겨보시면 6번의 접합유리, 접합유리하고 그 다음에 12번의 방탄유리, 13번의 로이유리, 14번의 유리블록이 있죠. 이 유리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는 5번의 강화유리죠. 강화유리하고 지문 나왔었어요. 13번의 로이유리하고 13번의 로이유리죠. 이 두 개가 지문이 나왔습니다. 종합문제. 로이유리하고 앞전 19회 때는. 그럼 로이유리가 원리가 이게 로이유리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로이유리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태양 햇빛 하면 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강선하면 뭐가 자외선 생각나죠? 그럼 유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햇빛이 비치잖아요. 햇빛이 반짝반짝 하면 보통 강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면 이렇게 오면요. 그러면 보통 일반 유리는 이 적외선을 뭐라 합니까? 열선이잖아. 열선은 이리 들어와요. 열선은 보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얘가 흡수해버려. 안 들어와. 자외선은 안 들어옵니다. 유리가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가시광선 있죠? 가시광선이 들어와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우리가 색깔을 알고 밝고 어두움을 아는 것은 가시광선이거든.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하고 뭐 색깔을 하는 거죠? 그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러면 저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저거죠. 강하는 것은 가시광선인가 봐요. 식물이 강합성하는 것은. 맞죠? 자외선은 안 들어오거든.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외선은 살균 소독 역할을 해요.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그리고 사람은 자외선을 맞아줘야 돼요. 얼굴에 늙은 것을 있죠?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을 안 받으면 다른 데로 받아줘야 돼요. 그럼 다른 데를 노출을 좀 해줘야 돼요. 완전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철의 장막을 치면서 운동하면 이렇게 쫙 부르고 장갑 끼고 완전 태양빛 하나도 안 보려고 걷는 사람들이 좀 안 건강해. 나중에 병에 도로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를 안 받으면 딴 데 있죠. 팔뚝이 걷어야 돼. 다리를 걷든 받아야 돼요. 그러면 로이유리는 이겁니다. 여기를 금속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이걸 금속으로 코팅을 합니다. 여기다가 금속 은으로 특히 코팅을 해. 은으로 코팅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죠. 이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이 적외선 열선을. 그러면
열선 반사율을 높여준 거예요. 적외선 반사율을 높여준 거야. 이것이 무엇이다? 로이율입니다. 그러면 자, 냉방을 하는 건축물에 적외선 열선이 들어오면 여름에 덥잖아요. 대구시 좀 하죠? 여러분들 저거하고 갔잖아요. 차 봐. 차에 타면 여름에 덥잖아요. 막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앞자리에 앉으면 엄청 덥잖아. 태양열이 들어와서 맞죠? 그럼 걔는 열선 로이율로 안 한 거야. 로이율로 했으면 열선을 반사해서 덜 더운데 열선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열선이 여러분들 열선 때문에 피부가 타는 거죠. 탑니다. 뜨거운 열 때문에. 그래서 이 반사율을 높인 것이 무엇이다? 로이율입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정리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된 유리가 무엇이다? 로이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니은에 해놨죠. 덕수 금속말 가시광선을 투과 실내의 채광선을 높여주며 적외선은 반사를 하는 게 반사해주는 거.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율이 개념이 돼요.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앞에 5번에 보면 강화유리 나오죠. 강화유리는 자, 열을 처리해서 한 600도씨 전후에 가열했다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유리를 배강도 유리라고도 하죠. 배강도. 강도가 크잖아요. 배강도 유리. 그러면 얘는 보통 일반 유리보다 굉장히 큰 강도를 받을 수가 있어서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주먹으로 때리시면 안 돼요. 주먹이 아파요. 여러분들 주먹으로 못 깨요. 망치로 때리도 안 깨져요. 한 방 때려가지고. 망치가 아픕니까? 주먹이 아파요? 쇠망치가 아파요? 주먹이 아파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망치는 또 집중되잖아. 맞죠? 작잖아. 근데 잘 안 깨진다니까. 몇 번 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강화유리는 그래서 절단 가공을 현장에서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문 냈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무슨 유리? 복층유리 나오죠. 자, 복층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공기층을 둔 거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거죠.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이 바로 복층유리입니다. 영어로 뭐다? 페어글라스죠. 그래서 이 페어글라스, 이 복층유리는 이중유리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복층유리 페어글라스죠. 자, 그럼 복층유리 페어글라스로 제작됐는데 보시면 그래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호가. 이중 창호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중 창호가 아니면 인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현재 이것이 떨어진 이유는요, 복층유리로 공사했기 때문에 복층유리가 이중 창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층유리는 목적은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결로 저감 목적이죠. 결로 저감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복층유리 개념이 됩니다. 복층유리.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이 복층유리입니다. 그래서 2장이나 3장 유리에다가 기밀해서 우리가 그 공기를 우리가 넣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 복층유리도 현장에서 절단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써놓으세요. 복층유리도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옛날은 제가 했잖아요. 샷시 이미 하면 제작 들어갔다고 그게 안 됐었잖아. 무르는 게 맞죠?
옛날은. 맞죠? 지금 공정거래에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됐잖아, 무조건. 맞죠? 주문하면 생산 들어갔다 해서, 맞죠? 안 물러줬거든. 그리고 그 샤시를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 크기 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절단 가공을 할 수 없는 유리입니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임유리죠. 망임유리는 금속에 망을 삽입해서 찍은 유리가 망임유리예요. 이렇게 금속 망을 넣어놨어. 유리 사이에. 이게 금속 망.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래서 이 망임유리가 방화용 유리입니다. 보통 화재가 나면요, 유리가 열에서 팍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상업적인 건물과 건물이 너무 가깝게 있을 때 이 망임유리를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전의 경우는 저 시내 가보시면 상업적이죠. 건물 관계 가까울 때 옆에 있죠. 창에 보면 이 망임유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건물하고 저 건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망임유리 설계 안 된 거예요. 건물이 인적 관계에 가까울 때 있죠. 그럴 때 화재가 나면 이 건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망임유리를 써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고함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96페이지 수장공사가 나옵니다.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수장공사. 자, 이 수장공사는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0에서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안 냈어요. 앞전 시험에도 안 나왔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딱 합시다. 자, 얻은 걸 보시는 거면 312페이지 반자를 볼게요. 반자는 이겁니다.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라 해요. 이게 반자예요. 이 반자. 그럼 수장공사는 이러죠. 이 천장도 가려됐고, 집에 아파트에 보시면 방바닥에 장판지도 깔았죠. 어떤 데는 마루널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벽에 벽지공사하죠. 이런 것이 무슨 공사? 수장공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반자는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뭐라 한다? 반자라고 해요. 반자.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뭐라 한다? 반자라 해요. 그럼 반자들 구성 요소 있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열심히 외우지 말아요. 천장을 가려된 반자니까 그 반자를 구성하는 틀을 반자틀이라고 하고, 반자틀을 받아준다 해서 반자틀 봐지고, 반자 돌림대 막 이렇게 가죠. 전부 다 반시들 다 들어가죠. 반자니까 반자가 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제 반자틀을 달아매는 부재를 달대라 하죠. 달대를 받아준다 해서 달대 바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반자하고 관계된 것은 반자하고 달대란 문장이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자나 달대는 뭐하고 관계있다? 천장하고 관계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막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막 크기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절대 안 내. 달대란 문장이나 반자가 들어가면 천장하고 관계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페이지 314페이지 보면 반자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해반죽을 발라주면 해반죽 반자고, 근데 이제 널 반자 봅니다. 자, 널은 합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썼던 게 널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반자를 뭐라 건축 판반자, 지금 현재 반자는 건축 판반자라 해요. 건축 판반자. 현재 반자. 아파트의 반자는 건축 판반자야. 합판이나 이런 거 텍스 종류 있죠. 석고보드 이런 종류 가지고 하면 그건 뭐다? 건축 판반자라 해요. 건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잖아, 맞죠? 근데 옛날은 건축판이 합판이나 이런 텍스나 맞죠? 이런 석고판 같은 게 안 만들어졌거든. 맞죠? 세상에 언제 그런 합판이 있었어요, 옛날에. 구한말 시대 때 합판 없었잖아요. 맞죠? 아마 6.25 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합판이? 그때? 옛날 그때는 막 나무를 켜서 막 했죠. 맞죠? 늘이잖아. 그래서 우리 늘뛰기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보십시오. 치바지 늘반자가 나오죠? 치바지 그림 보세요. 밑에서 못을 치받았다, 이게 늘을. 늘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고, 여기 반자 털이 있는데, 목재가 있어야지 못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반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각재를 이렇게 쭉 보냅니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자 틀이에요. 이게 반자 틀이고, 그러면 이제 늘을 대 가지고 이게 반자 늘인데 이 늘을 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늘을 댈 거 아닙니까? 밑에서 못을 치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다? 치바지 늘반자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제 거기 살대 반자 나오죠. 두 번째 그림 살대. 살대를 대준 거야. 그럼 이제 늘이 무게가 있으니까 나중에 처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뭘 대줬다? 살대를 대준 무슨 반자? 살대 반자예요. 간단해요. 밑에서 못을 치받았다 해서 치바지 늘반자. 맞죠? 그리고 살대를 대어준 무슨 반자? 살대 반자. 살대는 반자늘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재료죠. 이것이 살대. 그래서 살대 반자고, 우물 반자는 반자 틀을 뭐다? 격자 모양으로 짠 거예요. 격자 모양. 반자 틀을 보통 이 반자 틀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걸 양방향으로 다 보내면 격자잖아. 맞죠? 예, 그래서 명심하세요. 요거는 기억하실 것이 우물 반자는 뭐다? 격자 모양으로 반자 틀을 짠 거예요. 격자 모양. 그래서 우물정자는 격자잖아요. 그래서 격자 모양이 나오면 이건 무엇이다? 우물 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 반자 있죠? 구성 반자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반자는 뭐 반자를 갖다 청단을 둔 거예요. 높낮이를 둔 거예요. 이런 식이라든지 반자 높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반자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반자 높이하고 여기 반자 높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단을 구성해 반자 높이 반자를. 그래서 이제 그 응접시나 다실 등의 천장을 장식 겸 음향 효과가 있게 청단으로 또는 주위벽과 떼어서 구성하는 거. 이것을 무슨 반자? 구성 반자. 그러면 여기 중앙이 쑥 들어가. 아니면 여기가 높낮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반자? 구성 반자. 항상 기억해. 구성 반자는, 그러면 구성 반자는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수근 씨가 고음 불가 불렀었죠. 개그 콘서트에서. 맞죠? 그때 보면 음이 구성진 건 아니죠.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죠. 판소리처럼 있죠. 그래서 이 높낮이가
다른 게 뭐다? 구성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있죠? 여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타일을 붙일 여름철은 얼마다? 3, 4일 이상. 그리고 봄, 가을은 일주 이상 기간을 둡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은 하면 안 돼요. 맞죠?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잖아요.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동결될 수 있으니까 겨울은 공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출되었습니다. 3번은 기출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벽체 타일이 시공될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붙인 후에 시공해야 돼. 바닥 타일 먼저 부착하고 벽하면 더러워져서 안 되고 바닥 밟아서 안 됩니다. 벽을 공사한 후에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바닥 타일 붙임 모르타 1회 깔기 면적은 6에서 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8번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실수. 10번에 기억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8번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기출했던 말 이야기하면 다음에 나오던데. 그래서 모르타르 건비뷰는 몇 시간?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부어 반죽하는 1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미장에서 1회 비빔량을 얼마 하락했어요? 아까 미장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2시간이었잖아. 확인사살 하고 옵시다. 자, 페이지 255페이지 밑에서 7째 줄 1회 비빔량 몇 시간?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몇 시간? 2시간 이내. 근데 이 모르타르는 건비빔 3시간, 물비빔하고 1시간이에요. 자, 왜냐면 얘는 혼자 발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타일을 부착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몇 시간? 1시간 기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미장은 지 혼자 붙어 있으면 돼. 맞죠? 네. 지 혼자 모르다 지 혼자 붙으면 되는데 얘는 누구를 얻고 있어야 돼요? 타일을 얻고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매달리는 거 누구 얻고 매달리 있어봐 더 힘들죠. 맞죠? 그 기억하면 돼. 오래 못 버티잖아. 그래서 타일에서는 몇 시간, 물비면 1시간이에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장줄루는 기억 출제됐습니다. 3시간 경과의 줄루만 적시 우리가 냈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드 경화 정도 보아서 치장줄눈 공사한다는 겁니다. 치장줄눈 몇 시간 경과되고 나서 24시간 경과되고 나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75페이지. 자, 창호 및 유리공사부터는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